제 제자분들도 계시고 그냥 유튜브 통해서 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더 다른 또 대단하신 분들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 이름이 좀 박세인이라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여자를 기대했는데 남자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어서 힘과 용기와 지혜가 더 세라.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임의로 붙였는데 그래서 민족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린 나이 때 그렇게 좀 다짐을 했고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았는데 항상 이름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 해프닝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름이에요. 너 뭐가 세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센 게 있으면 좋은데 센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했어야만 했던 인생 같고 그래서 노력을 좀 나름 버겁게도 했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그랜드 마스터라는 저는 이런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이덴티티랑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대사부 뭐 그죠? 그런 어떤 뜻 같은데 저는 좀 강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일반 강사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멘토 그리고 어떤 스승 감히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20대부터 그렇게 쭉 살아온 인생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좀 이렇게 약했던 애가 박세인이 어떤 이름 뜻하고 조금은 어울리게 됐는가를 좀 약간 엑기스만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독서 좋아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뭐 다 지각이 있으신 뭐 뛰어난 분들이시니까 독서를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독서 참 좋아하는데 독서가 뭐냐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번 여쭤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책 읽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초등학생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그래서 독서라는 개념을 여러분 뭐 좋은 표현 많이 아시고 유명 저명 인사 위인들이 얘기한 그 개념 정리 뭐 많이 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부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좀 이렇게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에요. 재화 창출의 기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뭐 이렇게 멋있는 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 개념을 먼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화 창출의 기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보는 이유가 21살 때 최면요법이라는 걸 갖고 제가 책을 본 거를 갖고 어른들한테 알려주고 지식 전달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몇 달 동안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독서가 재화 창출이라는 것이 일찍 제가 느낀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책 읽는 게 너무나 그냥 설레고 어떤 가치가 너무 그냥 느껴지는 거죠. 내가 책을 읽으면 남들한테 설명만 제대로 하면 남들이 나를 너무나 가치 있게 바라봐주고 돈을 주면서도 행복해 한다.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만 살리고 했다 보니까 뭐 제가 뭔가 남들 가지 않는 길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유명 대입기숙학원 그러니까 제가 2004년도 때 대한민국에 없었던 어떤 심리 수업이라는 걸 갖고 학원계에 이제 없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특강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숙학원 학생들 만나서 걔네들이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해도 아직 어린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갇혀서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의 애들도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집중력 부족도 되고 그래서 시민성 증상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다 고쳐줄 수 있다 해서 원장님들 설득해서 2004년도부터 만든 수업을 갖고
그 상징적인 어떤 부분, 억대 소득자가 28살 때부터 돼서,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걸 못하지 않고, 항상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44살이 됐습니다. 17년째 한 거예요. 작년부터 제가 이런 부분이 실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리학 지식들을 그냥 나 혼자 그냥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충분한 위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을 잘 하면 저를 안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정말 재미가 없고, 그걸 외부로 향하게 해서 남들한테 사용함으로써 나한테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자꾸만 만드셔야지만 정말 신나고 재밌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근데 독서를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갖고 재화 창출을 한 사람들을 만났어야 돼요, 스승으로. 그러니까 스승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말로 해도 잘 느낌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부디 제가 잘난 척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왕 오셨으니까 저를 좋아해 주셔서, 맞죠? 그러니까 부디 더 이렇게 마음속에 확 이렇게 제가 더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실전을 통해서 20대부터 억대 소득을 해서 아버지 빚도 갚아드리고, 제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그리고 지금은 월 억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처럼 실전을 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만나셨으면 좀 좋은 충격을 좀 이렇게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를 다 능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각 분야별로. 저는 큰 걸 보거든요. 우리 민족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서, 각 분야별로 저를 능가하시려면 제가 했던 과정을 거치셔야 될 거예요. 독서라는 그 단계. 근데 이거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완전히 심취해서 하는 독서의 단계로 충분히 몰입하셔야 되고, 그 상태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실전을 하시게 돼요. 실천의 어떤 단계.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존재들을 찾아가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다 아시죠? 그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어 놓고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태어난 거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좀 갖추시고 지금 당장 갖추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예. 저는 지금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하는 게 센터로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데, 나름 저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또 지식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름 돈을 꽤 내시고도 계속 꽉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이러한데도 저는 이제 조만간 바로 강남에 한 100평 넘게 이 정도로 제 센터를 넓힐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위기라고 남들은 하지만 저한테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위기라면 나도 위기가 돼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남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지금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는 걸 몰라요. 그게 안다고 해도 착각이고 무의식에 박히지 않은 상태로 이제 기능하기 때문에 힘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지식 수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도대체 그 핵이 뭘까, 이런 부분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기숙학원에 갈 때 그 큰 학원 원장님들, 아버지뻘들 설득하러 갈 때 그 실전,
그게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대단한 존재로 남들을 보지 마시고, 물론 대단한 존재는 있긴 한데 대단한 일을 행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한두 가지만이라도 만드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남들도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런 걸 자꾸 기획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위기를 기회로 더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강연의 장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증명하고 할 말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여러분이 더 뭔가 개안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인생의 그 프레임을 갖고 산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그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 그죠? 희화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세상 프레임이 그걸 하나만 이제 깨우치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사실상. 다 이치가 보이고 눈에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 짧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돼서, 그죠? 태어났고 그 상태로 뭐 키워졌고 그 상태로 추억을, 그죠? 갖고 살고,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돼서 비판식 거부감 낮춰지고, 그래서 잘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이라는 존재도 항상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딱 각인하시고 사시면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 본질을 최대한 내가 인간 만날 때마다 많은 인간한테 적용시키고 그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감동이나, 그죠? 어떤 혜택을 줘서 나에 대한 비판식 거부감 낮추고 나를 돕게 하고, 그죠? 뭐 돈도 충분히 필요한 어떤 그런 걸 주면서 감사하게 하는, 이런 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직 그거에만 집중함으로써 쓰잘데기 없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는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뭐 불미스러운 일에 겨우 뭐 낄 일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아요. 뭐 이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 불황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 짤막하게 제가 다른 분을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영의 신이라고 그 일본에 3명이 있어요. 마츠시타 고노스케, 그 다음에 태어난 순서대로 혼다 쇼이치로, 세 번째가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이 분들 책 뭐 다 보는 것도 뭐 말리지 않겠지만 한 것만 보신다면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은 한번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에요. 살아있는 경영의 신. 앞선 두 사람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됐고. 그래서 이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한 말들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증명을 한 사람이 한 말이라서 힘이 실리는 거죠. 근데 뭐 수없이 많은 멋있는 말들 했지만 제가 가장 백미로 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더욱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게 이해가 되시고 왜 그러한지를 줄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셨다면 여러분도 불황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불황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으셔야 되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나모리 가조도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교세라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교세라. 세계 100대 기업에 끼고 또 그 핸드폰 혹은 PC 최첨단 부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교세라가 한 중소기업 정도 됐을 때,
중소기업 정도 됐을 때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강연회를 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의 신이 강연회를 연다니까 당연히 더 젊었던 이나모리 가조가 참석을 했죠. 약간 근데 늦은 겁니다. 고객 주문 처리하다가 조금 늦었는데 좋은 자리는 뺏겼고 뒤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스피커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경영의 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대요. 근데 잠깐 제가 마츠시타 고노스케로 빙의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댐 경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댐 경영이란 비가 계속 내리고 내리다 보면 강이 범람하게 되고 결국에 홍수가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전에 댐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어야만 하고, 나중에 가뭄이 들지라도 그 모아놨던 물을 적절히 방류시켜 줌으로써 가뭄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댐 경영이란 제가 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경영 철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걸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 좀 이따 질의응답 할게요. 부디 뻘쭘하게 만들지 마시고 질의응답을. 예. 근데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댐 경영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같은 경영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그 댐 경영이라는 게 어려워서 당신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댐 경영이라는 것을 빙빙 돌려서 설명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이거 뭐 따지는 거죠. 경영의 신한테. 그래서 그 경영의 신이 좀 난처로운 표정을 짓더니만 그건 생각만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야, 저딴 소리 하러 왔냐? 저딴 소리 나도 한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에이, 이럴 때 이게 이나모리 가조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래요. 근데 이나모리 가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보다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망치로 그냥 두들겨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 세상에,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인공이 누구죠? 빨리. 주인공 누구죠? 나 하신 분들은 서로 일어나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칼 들고 이제 피 흘리면서 최후의 승자 것으로 하면 안 되겠죠? 세상의 주인은 느끼는 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그냥 확 박아 놓으세요. 느끼는 자만이 세상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느끼는 정도가 너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더 한 발짝 더 나가서면 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미 본인이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도 각 분야별로는 확실히 느낄 걸 느끼시고 남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망치로 충격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회사로 돌아가면서 이나모리 가조는 계속 생각했대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또 이나모리 가조로 빙의하겠습니다. 댐 경영, 그걸 한마디로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사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각기 다른 조건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건 간에 반드시 댐 경영해야만 한다는 그런 다짐과 실천, 그것이 바로 경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낌이 오셨어요? 온다고 해야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저 생각하고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반드시 무조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더 멋있게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계속 할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진짜로 시작된 겁니다. 완전 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경영의 신들이 경기를 타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저도 경기 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있을 거예요. 그게 확신으로 이미 보이고 이미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숨 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큼 그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숨 쉬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본질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정리를 다시 할 건데 일단 이렇게 잘 기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죠? 같은 흐름으로 일치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말한 가장 멋있는 말인 백미가 되는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더욱 좋다. 이걸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냥 끄덕끄덕 할 게 아니라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들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막 돈 준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기숙학원계는 작년 대비 올해 수험생이 6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내년에 4만 명이 또 줄어요. 지금 학원계 불황일까요? 호황일까요? 불황이죠. 몇 개 빼고. 원장님들 지금 다 모셔놓고, 그 기숙학원 원장님들 싹 다 모셔놓고, 반토막 난, 그죠? 지금 원장님들 모셔놓고, 여러분이 앞에서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더욱 좋다. 하면 여러분은 혼납니다. 욕먹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 왜 좋을까요? 질문하러 왔는데 질문을 하고 있고, 하게 하고, 그죠? 질문 던지고 있고, 제가. 불황은 왜 더더욱 좋을까요? 근데 제 생각을 지금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불황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상관이 없다는 말을 좀 더 멋있게 풀어낸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어요. 본질에 입각한, 제대로 된 지식이 내면화되지 않은 자들, 다 거의 죽어 나가 떨어지니까 그때 댐 경영하는 자로서 그죠? 그냥 다 쓸어서 갖는다. 뭐 이런 식의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뭐 안타깝게 뭐 그죠? 지식 못 쌓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걸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세상 그죠? 그걸 즐길 사람 없. 저도 그런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남 불행을. 그러나 분명한 거는 더 좋은 것보다도 상관이 없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호황이든 불황이든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왜 상관이 없냐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시고 그걸 구구절절 느끼시란 말이에요. 왜 상관없을까요? 정답은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 본질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활용하는 존재는 정말 상관이 없는 지경으로 돼요. 한 분 한 분 표정이 잘 안 보여서 동의를 하시는 건지 노려보시는 건지 확실치 않아서 약간 그런데 예. 본질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본질이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을 때 여러분이 자동으로 제 바람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퀄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부디 저는 그걸로 너무나 많이 행복하니까 그 많은 제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기가 돼도 하루에 사람은 한 끼를 먹습니까? 세 끼를 먹습니까? 세 끼를 먹어요. 외식을 하다가 비싼 어떤 분위기 값을 내다가 못 내겠죠. 그죠? 불경기니까. 그래서 좀 싼 음식을 먹어요. 편의점에서 뭐 몇천 원짜리. 그런 데는 호황을, 그죠? 불황형 흑자를 그죠? 계속 기록하고 갱신을 합니다. 최고 매출을. 집을 꾸미고 싶어하는 그죠? 그런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고 싶어하는 것도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죠? 불경기 때는. 유튜브 통해서 다 이제 익히고, 그죠? 재료만 그냥 도매상에서, 그죠? 사와서 DIY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쪽 도매상들은 매출이 또 엄청나게, 그죠?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 불황이 온 것 같아도 사실 그죠? 보면 차는 더 막히죠? 놀러 다니는 차 말한 거예요. 개그가 참 힘듭니다, 지금. 놀러 다니는 차는 더 많아요. 코로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건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변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심 좀 하고 집중할 걸 더 집중해서 쓸데없는 그 두려움, 허상 이런 걸 다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만드셔야만 해요. 2000 몇십 년 또 되면 뭐 2030년인가 되면 인류가 지금까지 알았던 뭐 그런 모든 지식보다 3일 만에 그죠? 그 이상의 지식이 뭐 나오는 세상이 된다. 그럼 어때요? 뭐 공포스럽죠? 그죠? 솔직히 아무 준비가 안 됐다면 저는 공포스럽지 않아요. 제 후손도 아닐 거고 제 진정한 세대들 다 아닐 겁니다. 왜냐면 항상 집중해야 하는 이 본질, 인간은 무엇이고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리 많은 지식도 다 뭐냐면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지식이 됩니다. 그럼 그 지엽적인 지식의 가치란 본질적인 지식을 제대로 내면화시킨 자만 지엽적인 걸 쓰는 거예요.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남한테 그게 또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 이유가 이 본질적인 거에서 누구보다 더 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그런 단련, 매 순간순간 돼야만 하는 그 단련 속에서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해보면 또 그렇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감 많은 사람이란 건 좀 아세요? 아세요? 자신감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그럼 또 계속 머릿속을 딴 데를 가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남들한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더 잘 만드실수록, 그죠? 자신감은 당연히 커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나 혼자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그죠? 난 자신감 있어. 막 맨날 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공허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그런 자기암시라도 하는 게 낫죠. 하지만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남을 만나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그 뭐 태어나줘서 감사하다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 쏟으려고 노력하는, 물론 저도 완벽한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빈틈이 많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죠? 계속 기능을 하는,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부디 그러셔야 됩니다. 자, 불황, 우리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 다 이해하셨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안 변하니까 안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지금 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죠? 그 가치를 계속 그런 것만 자꾸 하시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원하는 건 일치하니까, 그죠? 정신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 그걸 활용하는 그 기능을 여러분이 하심으로써, 그죠? 그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경기 조절이 엄청 더 커져요. 바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뭐 힘든 적은 없고 항상. 그래서 그게 가능하시길 빕니다. 자, 좀 제가 더 깊게 설명하면 좋은데 이 정도 설명하고 싶고, 마츠시타 고노스케. 뭐 제가 일본을 굳이 좋아하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님을 훨씬 더 존경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제 마음속에 뭐 죽을 때까지 언제나 가장 부동의 1위로
그 가슴속에 있을 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시고, 이분은 저한테 신이기 때문에 또 생각하니까 또 이상해지고, 호르몬 변화가 요즘 좀 있습니다. 이거 호르몬 약 추천 좀. 네. 약을 원래 안 먹거든요. 하여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분도 항상 그 본질을 보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수적 그죠? 그 열쇠를 딛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수호해 주신 그런 분을 존경하는 분이면 어렵다는 말을 진짜 술도 안 마시지만 술 먹고도 못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이분에 비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모든 것이 다 그냥 너무 쉽고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분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저는 그래요. 스타일이 최고의 존재를 마음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감히 빙의하려고 노력합니다. 빙의 되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겁나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갖고 남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힘없이 통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뭐 말하면 괜히 또 좋은 분위기, 제가 울다가 끝나니까 이렇게 깊게 못하겠고, 제가 무서워요. 얘기하다가 뭐 이름 딱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대신 뭐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좀 이렇게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 아니라고 뭐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찔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부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편해요. 저는 사실 이런 분 존경하고 제 목숨 걸 자신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선. 함부로 말 못하겠는 게 이제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목숨 오히려 못 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저는 제 신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왜냐면 이런 분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UFC 선수들은 목숨 걸고 하나요? 아닙니다. 심판이 있죠? 몇 대 맞으면 바로 말리는 거 아시죠? 목숨 건 척만 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 고객들을 만나러 뭐 예전에 저처럼 뭐 학원이든 뭐 원장실이건 뭐 누구 뛰쳐 들어갈 때 하나도 안 위험하다는 사실 아시죠? CC 카메라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못 때립니다. 그들은. 알겠죠? 못 때려요. 요즘엔 녹음도 돼서 욕도 못 해요. 하고 싶을지라도 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약속 안 해도 정말 본질을 알면 그 사람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되길 원할 테니까. 알겠죠? 약속 안 잡고도 갈 수 있고, 그게 확실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죠? 신념 있게, 그죠?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괜히 그것을 스스로 다 막아버립니다. 이 편한 세상인데, 알겠죠? 이것도 웃기려고 했는데, 여기 사시는 분 계시죠? 이 편한 세상, 알겠죠?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편해, 알겠죠? 사람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의 나름 제자 같은 존재로 목숨도 걸 수 있는데 너무 편한 세상이어서 목숨 걸 일도 없고, 그래서 바이크 탑니다.
잘못하면 훅 갈 수 있는. 바이크도 사실 제가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움직여야 되고 해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공포나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쓸데없이 만드셨다는 걸 좀 아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성공하기 쉬운 시대이며, 본질만 알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분야에서 남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여러분은 또 충분히 받으실 것도 받고, 그죠? 또 명성과 이런 걸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대가 이제 한국도 아니고 전 세계로, 그죠? 하는 펼쳐진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항상 이 한계 설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를 좀 검토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한계 설정을, 그러니까 뭐 나 어떤 학교 가겠다 하면 그 이상 못 갈 거야, 그죠? 돈 얼마 벌 거야 하면 그 이상 못 벌 거야. 이런 한계 설정이 자동 세팅인데, 무의식에서. 이걸 깨려면 본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에 집중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실천이 어느 순간 정말 남들이 황당하게 여길 정도의, 그죠? 그 한계를 깨버린 어떤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스스로 딱 돼 있는 그런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쟁취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이 마치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저것쯤요? 예. 네, 박세니 선생님, 그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심리학, 저는 제 스스로를 남한테 얘기할 때는 뭐 편의상 심리학자다, 뭐 그리고 좀 있어 보이려고 실전 심리학자다, 그죠? 뭐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하기 시작하는데, 심리 컨설턴트가 더 맞는 부분도 있고, 근데 별로 그 어떤 규격화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근데 대신 심리학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를 만들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걸 못 만들고 그걸 갖고 기획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심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다 의미가 없지 않은가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뭘 하시든지 제가 말하는 본질을 살리려는, 그러니까 아까 독서 같은 것도 재화 창출, 그죠? 재화 창출에 돈을 버는 게 미치라는 게 아니라 고도의 수준과 우리 상태를 만들어내면 상대가 돈을 막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시라는 겁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더 하게 되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또 질문.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 질문은 5분까지 해도 된대요. 많이 하십시오. 예. 저 최대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람이 보통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럴 경우에 몸이 힘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몸이 힘든 경우에 그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가지고 계신 장치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제일 좋은 게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고, 저는 분명해요. 저는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 재분해서 더 멋있게 잘 만들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목표고. 그리고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스케일이 큰 분들이어서 신과 같은 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20, 30대는 제가 정말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도 어떨 때는 제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거의 쉬지 않고 거의 미친 듯이 했고, 강의를 계속 교육을. 지금 조금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17년째 아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안 힘든데 정신적으로도 안 힘들고 하는데 즐거운데, 그래도 아이도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 좀 치중해서 제가 좀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계속 굴러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일부 좀 시간도 변경하고 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좀 균형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고, 그리고 뭐 항상 그렇게 거대한 존재를 떠올리는 것도 있고,
몸과 마음이 연결됐으니까 실제로 제 몸을 단련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근육을 이 수트로 가렸습니다.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프로파일 사진 찍고 또 이렇게 관련 뭐 책도 쓸 것 같기도 하고 멘탈 헬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호응.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련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합도 지르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총동원해서 그리고 뭐 노페인 노게인 이런 것도 계속 제 진리로서 무의식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 힘든 거에 대해서도 한 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많이들 그죠? 제가 아는 지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 나름 성취하신 분인데 20대 때 아주 별 볼 일 없이 막 그냥 대충 살 때 산행을 했대요. 근데 우연히 절이 있어서 갔는데 1000배를 하고 있더래요. 그게 뭐 괜히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1000배를 하다가 500배 정도 하니까 이거 인간이 할 게 아니네 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옆에 둘러보니까 다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최소한 쪽팔리고 창피해서라도 하긴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1000배를 가까스로 맞췄대요. 허걱거리면서 앉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죠. 아직 안 끝나신 분들. 80대 노인이 계셨대요. 마르신 분인데 너무나 그 모습이 계속 땀 좀 흘리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성스럽기까지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다가 그분이 다 끝나셔서 뭔가 일종의 동질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 젊은 저도 힘들었는데 할머니는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총각, 이거 오늘이 100일째인데 100일째 하니까 안 힘들어. 그 말에 그분도 뭐 느끼는 자인지 충격을 받았대요. 하루 하는 건 힘들지만 그죠? 100일 내내 계속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닌 거구나. 일종의 일체 유심조를 깨우친 거죠. 깨달은 거죠. 저도 항상 좋아하는 말도 일체 유심조고 사인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일체 유심조. 그래서 힘들다는 거는 남들이 말하는 어떤 그죠? 알 걸 모르고 거기서 뭔가 큰 느낌을 못 갖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본질을 느끼고 그 가치를 스스로 생성시키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매일매일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또 계속 질문해 주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강연하실 때 이제 말씀 주셨던 핵심 키워드가 저한테 두 개인 것 같아요. 고도의 집중 그리고 본질인데 고도의 집중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 건지 이제 너무 이제 쉽게 흔히 알고 있는 단어다 보니까 예. 근데 본질이라 하면 본디 갖고 있는 성질 또는 뭐 형태 이런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의가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호황, 불황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이제 외식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불황이 너무 체감이 되고 있어서 예. 이게 정말 더 기회가 맞나?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월에 마이너스 5억씩, 6억씩 계속 내고 있고 네. 근무자들도 지금 유급휴직 나라에서 이제 보존을 해주다 보니 그런 휴직도 갔다 오고 있고 그럼 본질을 내가 알아야지 이 사태를 좀 이 팬데믹 현상을 좀 나아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본질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지위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성별 뭐 사는 곳도 그렇고 모두 다 다르니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본질이 저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연사님께서 보셨을 때 네. 인간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지금 상황 어려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본질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동네가 그 분당인데 사는 곳이 그 뿅의 전설이라고 있어요. 뭐 어떤 중식당인데 제가 좀 좋아하긴 하는데 요즘 못 만드느라 못 먹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본점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그 한 주인장이신 거예요, 여성분이. 근데 눈매가 막 황영한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시는 한 60대는 되신 것 같은데 손주도 있으시고 분명히. 근데 빈틈이 없는 어떤 딱 그 자세, 항상 계시고 갈 때마다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일치한 그 느낌, 변치 않는, 언제 가도 똑같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그래서 거기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제가 볼 때. 항상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모의 문제인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하나하나 뭐 컨설팅 하는 것처럼 제가 다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말씀이 어떤 한계가 있는데, 분명히 그 어떤 그 체질, 형태, 규모 이런 걸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 포트폴리오 짜서 이렇게 자산 늘리는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그 CEO들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사를 뭐 하든 식당을 오든 여기 모든 계신 분들이 저처럼 아니면 저 이상으로 본질에 가까운 진리들을 마음에 새겨져 있는 상태로 행동하고 있느냐에 저는 그걸 체킹해드려요. 저를 찾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집은 당연히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맛으로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말고도 주인장의 넉넉한 마음, 표정, 그죠? 아니면 뭐 데코레이션, 아니면 청결함, 이런 부분도 분명히, 그죠?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를 만드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식당으로 아예 예를 들게요. 식당 할 때 지금 잘 되는 데는, 그러니까 안 되는 데는 이거예요. 안 되는 데들은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해요. 이익. 근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벌써 본질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하는 일이 식당업일지라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더 잘 만들어 주겠다라는 걸 먼저 본질로 깔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키울수록 이득은 그냥 더 커지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자꾸만 이득을 얻겠다는 그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저한테는 그것이. 그러다 보면 어떤 인간이 있냐면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판매가 빼기 원가 이런 공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싸구려 원료를 쓰는 거예요. 자꾸 싸구려 원료를 쓰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다는 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랑 멀어진 거예요, 본질과. 그럼 먹고 짜증나서 야, 이딴 데 다시 안 오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마음을 바꾸죠. 그리고 근데 그 본질을 모르는 자는 자꾸만 또 그 황당한 자는 메뉴를 늘리려고 해요. 메뉴를 늘릴수록 잘 되는 데는 하나만으로 끝장을 보는데, 그죠? 그죠? 하나로 끝장을 보는데 메뉴를 주렁주렁 만들어 놓고 근데 하나하나 다 맛없는, 하나하나 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랑 전혀 거리가 먼.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더 빨리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본질을 모르는 자는 아무래도 장소가 문제라면서, 그죠? 강남에 가야겠다, 그죠? 그럼 강남에서 더 빨리 임대료 내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산 기슭에, 그죠? 맛집을 정말 내더라도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그죠? 차 타고 가서 그거 먹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뭔가 본질을 그죠? 채워주는 그 장소와, 그죠? 그걸 남다른 차별화로서, 그죠?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남들 뻔히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득을 막 올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서는 안 좋은 미래밖에, 그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뭐 잘 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을 더 바로 세우셔야지만 지금 어떤 난관이 잘 이렇게 극복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뭐, 편하신 대로, 예. 어떤 분이 먼저, 예. 네, 연사님 강연 들으면서 네. 연사님의 사명 자체가 엄청 명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예. 그런 사명을 찾는 과정이라던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사명 찾는 과정. 그 과정은 사람마다 뭐, 그죠? 출생 어떤 시점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더 빠른 방법은 먼저 특별하게 내 마음에 끌리는 그런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연구했더니 전 본질을 찾아낸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프레임이 너무나 전 지구 누구 어떤 사람하고 경쟁하더라도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다 그 사람이 제 말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산 사람, 내가 끌리는 멋있게 한 분야 사신 분들을 존경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존경심을 못 갖춘 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계속 못 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파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더 이해하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이렇게 들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찾아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 찾는 거랑 좀 비슷한데 적성이라는 건 2, 3년 정도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진득하게 뭔가 제대로 해본 자만 나오는 거예요. 적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진득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냥 한 번에 바라는, 그죠? 한 번에 되길 바라는 뭐 일종의 도둑놈이라고 저는 딱 안 좋게 말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그런 가벼움으로는 남을, 그죠?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없거든요. 하여튼 그 고민해 보십시오. 네. 네, 예. 한 분만 더 이렇게 해서, 예, 두 분만 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 분들이 말씀해주신 어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그 본질, 진리 요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제가 아까 그 세상은 느끼는 자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클래스 1원 이거 수업 듣고 느낀 건 그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걸 잘 느끼려면 좀 더 잘 느끼고 싶은데, 클래스 101 말고 아까 그 앞서 말씀하신 강의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오셨잖아요. 세멘탈 초급. 네네. 네, 그거 어떤 게 좀 더 다른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다르다는 게 뭐예요? 그 쌤멘탈 쌤멘탈 수업이랑 수업하고 클래스 101 클래스 수업이랑 101하고 어떤 게 다른지. 클래스 101에 제가 강의 일부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의 일부입니다. 일부. 근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한 편 한 편 봐서는 저를 아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이왕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러분 돕고자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워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영상을 운동하면서 뛰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때 그분이 불쌍해져요. 알겠죠? 진심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 영상을 듣습니다. 이러면 참 답답해져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는. 제발 정자세로 앉아서 딴짓하지 않고 제 영상만 계속 내면화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도움이 크게 됐고, 진짜 그런 분들은 다 센터로 오세요, 솔직히. 그런 분들은 다 센터로 오셨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오실 거고. 근데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멀티태스킹은 악마다. 악마예요, 악마. 핸드폰 켜놓고 뭐 딴짓 하면서, 그죠? 이해했다. 근데 실제로 죽을 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저랑 격차가 좁혀진 것 같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고 영원한 격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오원은 좋은 점이 한 5개월 정도를 장기간에서 내면화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좋고, 일단. 근데 제가 아는 지식이 아주 소수죠. 쌤멘탈 수업이라는 건 10시간 초급, 중급, 고급을 해서
최소한 인간이 잘 기능하고 남들한테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잘 만들고 주인공 되려면 이 정도 지식은 줄줄줄 나와라. 이 정도 지식은 줄줄줄 나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더 최고로 되고 싶은 사람은 평생 제자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게 차이예요. 아시겠죠? 네. 한 분만. 네, 한 분만 그럼. 아까 손 먼저 드신 분이 아마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저 마스크 쓰신 분인 것 같은데. 맞죠? 아까 예, 계속 손을 들이셨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이거에 대해 질문한다는 게 본질이랑 뭐 어긋나긴 하지만 평소에 좀 생각해 오던 거여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경제적 자유나 사업에 대해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예를 들어 뭐 신사임당님이랑 예. 라이프에코 자청님이 있는데 예. 이분들의 댓글에 보면은 예. 막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듣고 되게 사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되게 뼈대가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하고 저는 되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경험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앞서 말한 이 두 분들이 제대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못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예, 간단하게 그 우선 그 신사임당 어저께도 제가 채널 나왔는데 네. 그제 나온 거. 근데 그분은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조원규 대표님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만날수록 느꼈어요. 전 처음엔 그냥 사심으로 만났어요. 솔직히 뭐 내 유튜브 그죠? 홍보하려고. 근데 만날수록 이 사람 머리가 좋구나 이라는 생각을 자꾸 했고 명진이는 몇 번 만났고 명진이 뭐 7월 달에도 만날 수 있는데 명진이도 참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독서를 제가 창출로 뭐 나처럼 말은 안 하지만 걔는 그런 과정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뭐 그 증명을 해서 논란을 잠재우면 좋은데 아예 까질 않으니까 그죠? 뭐 그거 갖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실 뭐 사기꾼이라 댓글을 굳이 다 시간 내서 다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왜냐면 원치 않는 것 집중을 뺏기는 거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만 더 하면 될 터인데 뭐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전혀 배 아프지 않는데 갈 길이 좀 약간씩은 다르고 저는 좀 더 큰 걸 봅니다. 솔직히 저는 뭐 저를 느끼시면 그러겠지만 큰 뭔가 이게 가치를 나라에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인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도 뭐 잘하는 사람들은 뭐 좋은 거죠. 그러다가 또 좋은 어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또 사람이 격상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엔 좀 작은 존재였다가 점점 더 그죠? 이렇게 유명세를 치르면서 그때 사상이 더 깊어지고 더 가치 있는 생각을 단계별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여지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모르고 뭐 남들이 말하는 거에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네. 네, 여러분 뭐 이렇게 뜨겁게 집중해 주시고 또 질문도 이렇게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행복하고 저도 항상 제 어떤 삶의 어떤 가치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뭔가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디 계속 그 어떤 그런 프레임을 그죠? 계속 실시간으로 강화시켜서 실전까지 그죠? 거침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